주세요. 네, 오늘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 RMP팀 덕분에 네, 기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호응이 별로 없으세요. 저희 프레스 대표에서 두 분이 박수 한번 주세요. 호응도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크톡에 참여해주실 현대자동차 연구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먼저 고성능차 차체 설계팀 박창국 팀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성능차 성능개발 1팀 황인진 책임님, 고성능차 차체 설계팀 김대생 책임님, 다음으로는 고성능차 성능개발 2팀의 이승열 책임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테크톡 진행은 이분이 직접 맡아주실 거예요. 자, 브랜드 전략팀의 박준우 과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승 책임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고성능 요소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엔진을 장착을 하더라도 차량 중량이 가벼워지게 되면 가속 성능이 상당히 빠르게 되고 또한 차량 과정 자체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경량화와 차체 간섭 말씀해 주셨는데 동력과 연동 제어 기술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성능 차를 타는 고객분들은 일반 차를 타는 고객분들하고 주행 특색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속, 강속, 고소식 주행 안전성, 열유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이승열 책임은 머릿속에 다운포스만 갖고 있는 책임입니다. 향후 저희 고성차를 타실 고객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차를 위로 붙일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연료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14년, 15년 그러면 또 향후에도 뭐 다른 고성능 기술을 추가하실 계획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RM15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발해야 될 고성능 기술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기술들 그리고 고성능차에 꼭 필요한 기술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RM에 구현해가지고 고성능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이 RM15 이후에 뭐 RM16, 뭐 17 이런 것들이 개선돼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예.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여기 나온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고성차에 몸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이 고성차에 필요한 기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RM16하고 17 차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개발할 것입니다. 저희도 다 인터넷 나오고 도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목소리, 인터넷 댓글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구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RM15에 적용된 차체는 경량화를 위해서 차체 골격은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였고 차체 외판은 CFRP 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엔진하고 변속기는 2.0 터보 그리고 6단 수동 변속기를 적용을 해가지고 최대 300마력 그리고 39토르크의 고출력 파워트레이를 적용하였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체 경량화를 통해 가지고 벨로스탄 RM 부산에 나왔던 벨로스탄 RM 덱이 195kg을 경량화를 달성해 가지고 차량 전체 중량은 1206kg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38이라는 경쟁력이 있는 중량대 마력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4.7초라는 제곱의 성능을 적용하였습니다. 경량화와 더불어서 차량에 속해 있는 무거운 물품들을 가능하면은 밑에 배치를 해가지고 차량 전체의 무게 중심을 낮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RM15의 무게 차량 부치고가 491mm까지 발생하여서 고속 주행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카급 고성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1기 WC5 타입 서스펜션은 이 차의 움직임 가능성을 무술 정도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말씀만 들어도 설레는데요. 본인께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도 첫 경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리더십 차를 처음 탔을 때 그 느꼈던 그 희열, 그 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과 그 족한 민첩성. 이거는 제가 현대자동차 입사 이래 많은 차들을 타보고 경험해봤지만 그만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는데요. 그 강한 임팩트가 저로 하여금 이런 차를 선택하게 됐던 기본 베이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차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 되게 예뻐요. 뒤도 넓고 딱 깔려있고 색상도 멋있고 디자인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차를 한 대 끌고 유명사지라든지 아니면 또 화천에 있는 평화의댐으로 와인딩을 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막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가 처음 고성능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차는 극한의 주행 성능의 꼭지점에 있는 리더십 타입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MR이 어떤 점에서 주행 성능이 좋다는 건지 좀 여기 계시는 분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고성능 차를 정의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잘 달려야 됩니다. 잘 달리는 만큼 잘 써야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는 잘 돌아야 됩니다. 잘 돈다는 얘기는 서킷에서든 아니면 와인딩길에서든 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극한의 한계까지 차를 가져가면서도 안전하게 돌 수 있다는 게 잘 돈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러면 잘 돌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 성능에서 맥스까지의 그립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전후의 중량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량 배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를 좀 타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좀 속어를 쓰겠습니다. 칼질이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킷에 가게 되면 코너를 돌아갈 때 추종성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칼질이나 추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차가 잘 돌아야 됩니다. 잘 돌려 그러면 이 돌아가는 회전 모멘트,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차가 민첩하게 돌 수 있습니다. 그런 민첩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작정을 갖고 있는 게 이 리더십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리더십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는 물론이고 F1 레이스카도 이런 리더십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이유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리더십이라는 레이아웃을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솔직히 저도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모든 걸 다시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차를 하나 만든다는 것, 더더군다나 없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역사가 길어지고 작년에 800만 대를 생산하고 이런 시점에서 현대자동차의 히스토리에 작은 스토리를 하나 저희는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 극한의 주행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왜 리더십인지, MR인지, 그리고 이 리더십의 차, 이 소쿠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성능의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담겨진 차를 가지고 고객들과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스토리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성능 조직이 생기면서 갖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고요. 이런 기획안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당시에 저희 조직장님한테 달려갔죠. 달려가서 MR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현재 이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려가셨다고 한 게 보고서를 쓰시고 보고를 하러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실이 길지 않아서 뛰지는 못했고요.
정마저 들고 가서 정중하게 제안을 드렸고요. 아, 정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차가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게 된 주역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 차체 강성 같은 성능도 같이 함께 육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모순된 점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잘 아시는 소쿠리입니다. 이 소쿠리는 얇은 대나무 가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대나무 가닥은 약하지만 이렇게 소쿠리처럼 종횡으로 잘 얽혀져 있으면은 튼튼한 게 아주 튼튼한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소쿠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 차체에 사용된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구현하기에 이루었습니다. 소쿠리를 하면 되게 재밌는데요. 그럼 다른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작년 독일 WRC 랠리 대회에서 있었던 그림인데요. 이때 그 첫날 쉐이크다운에서 운전 중에 그 실수가 있어갖고 무려 공중에서 6회전을 하고 포도밭에 추락하는 사고, 전복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차체하고 드라이버가 무사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부터 랠리에 참가할 수 있었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승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WRC의 규정상 차체나 롤케이지의 변형이 1cm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바로 수리를 해서 다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만든 현대에서 만든 롤케이지의 경우에는 그런 그 전복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1cm의 변형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해서 참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사고 났던 그 차를 수리해서 독일 랠리에서 우승을 했다는 그 차가 같은 동일한 차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한번 당시의 사고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죠. 이렇게 큰 사고였는데 지금 알고 보니 작년 WRC 우승에 이런 재밌는 스토리도 좀 숨어 있는 것 같고 또 바로 그걸 이 차에 활용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상황을 바로 저희가 접하고 나서 이렇게 심하게 보시다시피 히스토리가 계속 나는 정도로 심하게 사고가 났는데도 바로 큰 변형이 없고 저희 차체가 무사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거에서 착안해서 저희가 이 RM15에서는 이 롤케이지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저희 고동센터에서 실제로 저 WRC 랠리카를 개발했고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와 그리고 이 현대모터스포츠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었던 필드 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RM15에서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WRC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고성능 기술을 현대자동차의 기술을 내재화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이런 것들이 R&D팀에 적용된 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롤케이지 사례와 같이 저희는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얻어지는 필드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 남양연구소에서 축적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고성능차의 개발에 활용돼서 높은 더 완성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은색으로 된 중심부의 차체의 핵심은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아까 보여드렸던 소쿠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이 외판에는 보이시겠지만 그 회전 간성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가벼운 소재라는 CFRP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 벨로스터 RM 대비 얼마나 가벼워진 건가요? 네, 저희가 사용한
HLBS, 즉 하이브리드 라이트웨이트 바디 스트럭처의 경우에는 스틸 차체를 사용했을 때보다 137kg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체 외에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같이 경량화가 돼서 총 195kg이 경량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면 토셔널 스티프니스라는 게 있고 37,800Nm/D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 HLBS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차체 경량화와 함께 차체 성능의 대표적인 그 척도인 디테일링 감성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토셔널 스티프니스, 즉 디테일링 감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갖다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틀었을 때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7,800이라는 수치가 얼마나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황소 애플럼을 가진 그 A로 시작하는 차의 디테일링 감성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로는 34,000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WRC와 김연아 선수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 뒤쪽에 보시는 이 파이프처럼 생긴 구조물이 WRC에서 영감을 얻은 롤케이지입니다. 엔진이 뒤에 실리다 보니까 뒤쪽 부분의 감성을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플래시 롤케이지를 사용했고, 이 외판에 사용된 CFRP 가벼운 소재를 통해서 그 차량의 회전 간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전 간성만이 아니라 요 맨 차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루프에도 CFRP를 사용해왔고 무게중심고를 491mm까지 낮출 수 있었는데요. 이런 회전 간성의 감소와 그리고 무게중심고의 그 저항은 실제 차량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게중심고라고 하시고 비행기의 날개를 보시면은 거의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위를 뜹니다. 일반적으로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뜨게 되고 이걸 인위적으로 눌러주지 않으면 차량은 고속에서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고속원 차는 결국 다음 코스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 포스 하시는데 다운 포스 정확히 뭔가요? 다음 코스를 말씀드리면은 공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 위에 흐름이 있고 차 밑으로 공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차를 위에서 아래로 타이어로 보면은 타이어를 노면으로 강하게 눌러주는 힘을 다운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고속에서 그립이 생기면서 직진할 때 안정성이나 선회할 때 그 그립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T 부팅에서 지금 이 형상으로 보면은 시속 거의 200km 주행을 한다면은 위에서 누는 공기의 힘이 거의 한 124kg이 가능하고요. 시속 200km 주행 시에 124kg의 다운포스는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경제차하고 수치를 막 1대1 비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비교하더라도 일반적인 양산 슈퍼카급에 해당하는 차들을 보면은 거의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20이나 30kg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6배, 7배 이상까지 일단은 구현을 해놓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스포일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스포일러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공격 흐름이라는 것은 후드를 통해서 윈드실드를 거치고 그 다음에 루프를 지나서 스포일러 끝단으로 바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서 다운포스를 제압하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스포일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윙을 보면 양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다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차량의 하부인 것 같은데요. 차량 하부에 있어서도 이거 연구소 사진인 것 같은데 공력을 계속 개선하신 건가요? 예, 지금 하부 쪽에서 연기를 보시면은 앞쪽에서 뒤쪽까지 언더플로저가 굉장히 플랫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 흐름 자체가 저항 없이 잘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루프를 보시면은 부산 모터쇼하고 잘 미설미가 좋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양산 루프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지금 현재 센터 가운데 부위를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보면은 루프 네. 형상에도 이런 굴곡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이거 찌그러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런 공격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보면 네. 차에 여기 큰 에어덕트가 있고 여기 무슨 사이드를
에어를 가이드하는 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차량의 공기 흐름을 보시면은 앞쪽만이 아니라 측면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드십 같은 경우에 엔진 쪽에 여론들과 많은 뜨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스를 식히려면은 바람이 와서 그냥 다 다른 데로 퍼지기보다는 잘 모아서 뒤쪽으로 엔진 엔진용에 표현하는 엔진 베이 쪽으로 공기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계신 저 스타일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그 엔진이 없는 전실 쪽의 공기 유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0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0도의 일대의 그 공기 유동 흐름을 보고 계신 거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영도 사진은 엔진이 앞에 있는 차에도 유리할 것 같고요. 이건 뭔가요? 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엔진이 있으면 냉각과 동일하게 서 있지만 사실 MR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앞부분을 마음대로 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기 유동이나 이런 냉각 쪽의 흐름을 위해서 저희가 경사각을 두어서 이 경사각을 최대한 적합하게끔 제가 다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좀 벨로 저는 차를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고객들에게 그 현대자동차의 혼과 열정이 담긴 그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가 호니가 개발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40년을 짊어지고 갈 이 고성능 차를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고 고성능 차를 통해서 고객과 더 소통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순 책임님은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고성차는 그 일부 마니아라든가 아니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성차가 주는 재미와 감동을 갖다가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진정한 모던 프리미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성능 차에서의 진정한 모던 프리미엄 구현 정말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승열 책임님께서는요? 네, 자동차를 개발하고 할 때 철학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네, 그런 한 유명한 철학자 얘기한 것 중에서 그 어느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성품이라는 게 차에 있어서는 바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성능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성능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저희 현대차 브랜드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 뛸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M브랜드 전략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좀 더 가슴이 뛰는 브랜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고성능차에서 만들어보고 싶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 정말 현대자동차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말 저희에게는 정말 간절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 온라인에서 RM15 양산에 대한 저 어제 새벽 3시까지 댓글을 읽으면서 잤거든요. 근데 RM15 양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결정은 고객 여러분께서 내려주신 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이렇게 토크쇼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성능 기술은 현대자동차 기술의 심장부인 남양연구소에서 지속 개발 육성되고 있습니다.